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5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뛰어온 우리 수험생들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2015학년도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소식이 꼭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시작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 개학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2학년 교실에 좀 쉬는 시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습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좀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참 그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초심이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결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기상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인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신 19절이 생각나는데, 소리 없이 봄이 와서 예쁜 꽃을 피워놓고 또 소리 없이 봄이 가며 꽃이 시든다 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쉬움만 남기는 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는 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너무너무 소중한 초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봄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학생들도 따뜻한 좋은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또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이제 개학을 시작해서 겨울방학이 끝났지만 새학기까지 이제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겨울방학 때 분명히 무언가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 점검하셔서 새학기를 맞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지금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약사나 신약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학과에 진학할 때 장래 희망에 약사라고 쓰면 대입에 좀 지장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개발자와 약사가 꿈인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어때요? 개학은 했나요? 네, 계약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오랜만에 학생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 나가니까 어땠나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주원 선생님께서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2학년이 될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나요? 저는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좀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예, 뭐 자료 봤는데 뭐 다 좋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잘 들어주시고 예, 무엇을 준비할지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1학년 평균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3.5등급, 영어 2등급, 과학 1.22등급, 평균 2.43등급입니다. 예, 학생부 주요 교과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1학기 때 3등급을 계속 하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계속적으로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원점수 47점에 화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6월과 11월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1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이 조금 낮긴 한데 2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에 보면 독서, 그 다음에 신경과학, 수학 독서 동아리, 과학 저널반에서 했고요. 예, 교회 활동 보면 사랑의 빵 제작 및 그다음에 대한 적십자사 가족봉사, 그다음에 봉사활동 47시간, 그다음에 뇌과학 올림피아드 출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영어 경시대회 5위,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최우수상, 성적 우수자, 과학 경시대회,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성과물 대회 토론 은상을 받았습니다. 예,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 고려대 화학부나 또는 생명과학부, 2지망 연세대 화학과 또는 생명과학부, 3지망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한 1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1학기 국영수 과외 2.41등급에서 그다음에 2학기 때 2.38등급으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학기를 지날수록 성적이 상승한다고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잠재력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내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좀 다양한 전형에서 지원을 하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 점수는 좋으나 오히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수학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고요. 성취도 평가에서도 비로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학교 수학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한 40점대로 상당히 낮은데 우리 학생이 그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출 문제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그걸 못 넘어서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교과를 보시면요, 독서, 신경, 수학 독서, 과학 저널 등의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서에서만 보면 그냥 그 내용에 대한 잠시 기술만 있을 뿐이지 내용 자체에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데 과연 이 학생이 왜 이걸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식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전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는데요. 우리 학생 그 뇌과학 올림피아드 출전했다는데 왜 출전을 했고 출전하면서 본인이 어떤 점을 느꼈나요? 저는 아무래도 꿈이 신약개발자나 약사다 보니까 그런 뇌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좀 더 쌓음으로써 이렇게 제 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이걸 하면서 되게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듯한 느낌을 들게 됐고요. 네.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물론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타면 좋죠. 그런데 모든 학생이 상을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상 타는 학생만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는데 이제 왜 출전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대회에서 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학생이 아까처럼 말한 느낀 점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봤더니 다양한 활동에 비해서 읽은 책들의 수준이 좀 신변잡기의 내용의 책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 2권 정도 되는데 과연 이제 지원 학생이 이 지식에 대한 깊이를
책을 통해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독서도 읽으실 때 좀 그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심화되는 점점 지식의 확장 부분이 독서에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시대회 등의 우수한 성적들 보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부상의 생활기록부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 꾸준하게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그 이제 상을 타시면은 본인에 대한 객관성, 우수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를 잠깐 보면요. 6월에는 1.5등급 평균이, 그 다음에 11월에 1.2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한다는 건 점점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일 수 있는데요. 수학이 아쉽게도 좀 하면 2등급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관리하시면 지금 희망대학에서의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특히 모의고사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잠재력이 많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 전형이 그럼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서 적합한지 우선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1순위 전형입니다. 1순위 전형은 정시입니다. 상당히 지금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수능의 최저가 높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예, 그 정시 전형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그 적합한 전형에 도전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1순위에 대한 이제 정시 전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시의 성적이 나오면 좀 전형할 수 있는 폭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까 1.25등급인데 작년 수능을 보면 전 과목 모두 1등급, 이 자연계열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 전국 비율이 한 0.51%로 추산이 되는데 이 등수가 한 800등에서 한 9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의치한 까지 생각을 하면 인원이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을 맞으면 4,000등에서 한 4,200등. 그러면 서울대 정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수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만 잘하면 서울대까지도 학생이 원하는 대학들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내신보다는 좀 모의고사 점수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를 좀 더 잘 하시는 것이 입시 전략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2순위 보시면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입니다. 그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수능 점수가 합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논술에서 이따 보여드리게 텐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의 등급합이 7입니다. 그리고 수학 B 과탐 등급 4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계열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절대적이진 않지만 실질 경쟁률이 40대 50대를 돼도 이 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생화학과 같은 경우 평균 100분위가 한 94에서 95. 그러니까 1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능 최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저 조건이 합격의 이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순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1학년 학생이고 학교 생활 상당히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이제 기록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왜 뇌과학 올림피아드 출전했냐면 아까 학생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생활교육부에 적혀 있었는데 잘 안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좋은 내신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전형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의 내신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0.1등급이라도 조금씩 오르게 관리하시면 되고 그 활동에 대한 나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 동아리, 뇌과학, 수리, 과학, 수학 이런 거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동기부여나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충분히 자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아직 이제 2학년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의 그런 부분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어떤 점을 또 보완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좋기 때문에 좀 일반 전형, 논술 전형 위주로 좀 뽑아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예, 생명과학부 29명, 화학과 14명으로요.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아까 최저 얘기했듯이 국수, 영탐 중에 2개 영역 2등급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탐 영역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작년에 논술이 45%에서 60%로 오히려 논술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인원은 좀 줄었고요. 통합교과로 수학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문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출제 경향이 쉬워졌고요. 학생부 비중이 작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신의 관리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생명과학부 그 일반 전형을 붙은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좀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 보시면 생명과학부가 35.97대 1, 화학과가 53.53대 1입니다. 연세대 보시겠습니다. 생화과 7명이고요. 화학과 12명입니다. 예, 논술 비중 70입니다. 고려대보다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최저가 모든 4개 영역의 합이 7입니다. 그리고 수학 과탐의 합이 4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근데 작년 모집 인원 55명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예,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를 선택하면 화학을 선택해야지 물리2 선택을 하면 지원 자격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한 과목 적용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년 경쟁률이 화학과 34대 1, 생화학과 6.6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3, 4대 1로 상당히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반 전형에서 내신 4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성균관대 보시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100명입니다. 여기는 과별로 뽑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3개 영역의 등급합 6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수학 B와 과탐 응시가 같습니다. 논술 시간 전체 120분이고요.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입니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1, 2 중에 6개 과목 중에 2과목 선택을 하고요. 실질 경쟁률도 역시 4에서 6대 1 정도 되고 최저가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년 합격자 같은 경우에 내신 3등급 이내에서 후반대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에 대한 불리함은 좀 적지만 어느 정도 내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이제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차이가 많은데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또 화학과에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데 장래 희망에 약사라고 쓰면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성적을 보니까 이제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 평균이 40이고 사회 과목에서도 평균이 40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내신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60점대 있는 과목들은 좀 내신이 좀 좋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머리는 좀 상당히 좀 좋은 학생인데 평소에 이 내신 관리라는 거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험 때라고 몰아서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교과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아까 약한 수학 같은 경우에 고난이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꾸준하게 하셔서 점수 폭대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평균에 대한 점수 폭대를. 그 다음에 아까 약사나 신약 개발자인데 화학과에 진학을 할 때 장래 희망이 약사라고 쓰면 대입에 지장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신약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약사인 경우에는 서류 평가 시에 평가자가 상당히 예민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화학과 교수님들이 상당히 싫어하신다고 그러는데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원할 때는 전 약사가 꿈이니까 이과 지원합니다라고 쓰시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이 되는데요. 아직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전형을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앞에서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내신이 지금 좀 오르거나 아니면 앞에 교과 전형에 대한 어떤 생활기록부가 잘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전형을 짜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역시 그 100명이고요. 서류 100입니다. 사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좀 특목고나 자사고 전형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반계고 전형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5학년도 자연과학 합격자 내신 평균이 1.8등급입니다. 그래서 한 2.2등급 학생 사례도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이고요.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결과가 있다면 도전 가능합니다. 작년 경쟁률 9.65대 1입니다. 연세대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서류 100에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예, 수능 최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으로 생활기록부가 서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확인을 하고요. 역시 내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쟁률은 19대 1, 화학과는 16.5대 1이고요. 작년에 1.4등급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입니다. 화학과 5명에 생명과학부 12명으로 1단계 3배수의 서류 10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점수 70%의 면접 30으로요. 수능 최저가 두 개 영역의 평균 2등급입니다. 2인 이상의 다면 면접으로 일반 면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이 과연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융합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부 18.5대 1, 화학과 18.6대 1입니다. 최저 평균 내신의 합격자가 1.5등급이고요. 2점대 초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우리 학생?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요. 2학년 올라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 더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사나 신약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수능 최저가 높은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고요. 수학의 경우 기출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글로벌 인재 전형,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또는 화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고려대학교 화학과 생명과학부 융합인재 전형 등을 추천합니다.